본격화된 이재명 재판.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재판을 오고 가는 과정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는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그다음에 수십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기소했습니다. 이 부당함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밝혀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현동 관련해서 압박이 전혀 물건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문기 차장. 김만배를 모른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왜 압수수색을 하느냐라고 강변을 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을까 궁금할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개인적인 친분은 전혀 없어요. 아마 상가집에서 한 몇 년 전에 하나가 저쪽 자리에 앉아서 눈인사를 한번 한 것 같고, 서로 뭐 그렇게 연락하고 만나는 그런 친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재명 대표는 왜 이건 조사를 안 하느냐라는 건데, 김만배를 모른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과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 특징이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거를 모를 수가 없거든요. 공직선거법 250조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다 그냥 발라내고 세 마디로 요약을 갖다가 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첫 번째, 당선될 목적으로. 두 번째, 방송에 나가서. 세 번째, 거짓말을 하면 처벌받는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판례가 뭐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했냐면, 제일 중요한 개념이 허위사실이거든요. 허위사실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를 찾아봤더니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이 허위사실이다. 그런데 뭐 일반적인 거짓말하고 틀리게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허위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그러한 사실을 허위사실이라고 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허위사실의 반대말은 뭐냐면은 의견이나 판단인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 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컨대 제가 옆에 계신 이제 전재수 의원님을 갖다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다 모른다 이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냐 아니냐 그 문제인 거고, 그런데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전재수 의원님하고 같이 방송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친분이 있다, 친하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했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뭐 저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나랑은 별로 안 친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친하다 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고 의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았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허위의 사실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 씨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하고 친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일종의 이제 판단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그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뭐 이제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선거를 여러 번 치렀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이제 모른 척 하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이제 재판에 있어서도 그렇게 그 바람직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김만배 발언을 문제 제기한 이유는 뭘까요, 전재수 의원님? 글쎄, 이게 우리가 이제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법은 뭐 잘 모릅니다만, 그런데 저희들이 정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선거법입니다. 이게 선거법을 위반해가지고 당선되더라도 금방 이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 선거법을 철저하게 준수를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역구에서도 어떤 정치적 행위라든지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할 때는 항상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에 질의 회신을 해가지고 문서로 다 받고 난 뒤에 어떤 정치적 행위들을 하거든요. 그만큼 선거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철저를 기하고 있는 것이 대개의 경우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에 관한 한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법률가들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분야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기억의 영역을 선거법이라는 잣대로, 기준과 잣대로 기소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과도한 국가 형사권
또 기소 남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의원이 저희 돌직구쇼에서 차라리 이재명 대표의 뇌를 압수수색해라 라는 아주 그러니까 뭐랄까, 기억의 영역입니다. 예. 좀 유머러스한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선거법은 기억의 영역에 관한 하는 선거법으로 재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영역을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경우도 거의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소 권한을 검찰이 남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면에 이제 김연아 의원님, 검찰이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냥 단순히 뭐 기억의 여부가 아니라 같이 한 조가 돼서 골프도 치고 특히 이제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김문기 씨가 했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모른다고 발뺌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시죠? 저는 기억의 영역이라는 정말 해괴한 이 단어를 갖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반대로 백현동 사건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국토부의 용도 변경을 협박으로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토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 그럼 그건 뭡니까? 느낌의 영역입니까? 이건 재판입니다. 기억의 영역, 느낌의 영역 이렇게 추상된 단어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이 그거를 반증할 만한 증거 없이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자꾸만 기억의 영역이라고 하는데 같이 골프 치고 문서를 무수히 받고 보고받고 거기다 사인을 했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 시절부터도 연관이 있었을 거라고 여러 가지 연관이 있었을 거라고 주변에 증언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만 기억의 영역이라고 하실 게 아닌 것 같고요. 느낌의 영역 이런 거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꾸만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느낌의 영역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김문기를 모른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하위직 실무자인데 같이 갔으면 그 사람이 얼굴이야 제가 봤겠지만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여러분은 어떻게 압니까? 근데 제가 그 안에도 지금도 보니까 절반은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분에 대해서 내용을 가장 잘 아는 핵심 실무자였고 제가 수차례 통화했던 그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을 시장 당시에는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얘기한 건데 그걸 왜 의심을 하죠? 제가 그걸 숨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자, 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얘기해야 하나? 사람을 안다는 기준은 상대적인 것이다. 한 번만 봤어도 안다고 할 수도 있고 몇 번을 만났어도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 라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지난 3일 첫 재판 과정에서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재명 대표 측 입장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아십니까? 라고 묻고 싶고요. 그럼 그 다음에는 안다고 하셨는데 그 다음엔 친분이 생기신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건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럼 이 대표가 조금 진실을 호소하기 위해서 저는 친분이 그러니까 있음에도 말을 자꾸 언어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사실대로 자 증언하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좀 이제 법률적인 거,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쟁 말고 정치적인 논쟁은 좀 헷갈리거든요.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증거에 입각해서 재판부가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할 텐데 사실 이재명 대표 측의 해명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을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고 여러 번 봐도 모를 수 있는 게 인간관계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알고도 모른다라고 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맞물려서 무언가 의도적인 발뺌이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인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전면 부인을 하고 있고요. 검찰은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받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차이점은 뭐냐면 고의거든요. 민사적인 거는 고의가 없어도 책임을 지는데 형사적인 거는 거의 90% 이상의 범죄가 고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가 고의를 인정을 하겠습니까? 난 그럴 생각 없었어. 내가 사람을 갖다 죽였어도 나 그 사람 죽일 생각 없었어. 그냥 잘못해서 우연히 죽었을 뿐이야. 그럼 살인죄가 아니고 과실치사죄가 된다고요. 그런데 고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갖다 하느냐? 판사가
외부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그 혐의자, 피고인의 그 고의를 추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나는 김문기라고 하는 사람을 알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강변을 갖다가 해도 여러 사진, 동영상, 뭐 그다음에 증언, 특히 이제 유동규 같은 사람의 그러한 증언을 통해 가지고 딱 보면 아 그거는 이제 고의가 그 내가 알았다 몰랐다 그것은 저 이재명 대표의 그 부인에 불과하고 판사 입장에서는 아 저 사람이 몰랐을 수가 없었네라고 하면 그러면은 법적으로는 그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알았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그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을 30년 넘게 변호사를 갖다가 하셨던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또 강변을 한다. 저는 이것도 또 이제 마찬가지로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유동규 씨 입장에서는 김문기 씨한테 굉장히 미안할 거예요. 왜 미안하느냐? 제가 이제 그 동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 딸에게 그 보내는 동영상. 그러니까 아빠 입장에선 딸이 이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동영상을 갖다가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걸 보고 아 김문기 씨가 되게 착한 사람이구나. 저는 그 느낌을 갖다 받았어요. 그런데 김문기가 언제 성남 도계공에 입사를 갖다 하느냐? 2013년 11월 달이거든요. 성남 도계공이 언제 설립됐냐면 9월 달에 설립이 됐어요. 9월 달에 설립돼서 그 다음 달에 영입이 되는데 누가 영입을 했겠습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영입을 갖다가 했다고요. 그런데 유동규가 김문기 씨보다 몇 살 아래예요. 그런데 자기가 직급이 높고 자기 마음 안 든다고 그 초과이익 환수조항 그거 계속 우긴다고 김문기를 유동규가 따귀를 때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갖다가 알았을 때 유동규 씨가 아 저 사람은 그냥 가만히 건설사에 있었으면 됐는데 괜히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나한테 따귀까지 맞았는데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갖다가 했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이재명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난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 또 크리스마스 그 즈음 해가지고는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그때 이제 사전에 녹화했다라고 하지만 뭐 춤까지 추고 발인 날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유동규 입장에서는 진짜로 김문기 씨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김문기 씨에 대해서 내가 진짜 미안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질 사람에게는 책임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앞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저희 채널A가 이재명 대표와 인터뷰를 했던 조금 전 들으셨던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그 발언을 법정에서 틀었다고 합니다. 채널A의 지난 12월 이재명 대표와의 인터뷰 발언을 튼 건데 전재수 의원님, 그때 제가 이재명 대표 인터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와 인터뷰한 대목이 검찰에서 이제 발췌를 해서 법정에서 이제 튼 거고 검찰의 시각은 같이 골프도 치고 업무 보고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 없다. 그리고 당시 이재명 대표가 저와의 인터뷰, 채널A의 인터뷰에서 모른다고 한 이유는 대장동과의 어떤 관계, 모른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질문을 막기 위함에 있었다라고 검찰은 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이 이렇게 또 반론한 걸로 전해지는데 예. 생방송 중에 토론회처럼 인터뷰였기 때문에 일종의 어떤 생방송 중에 어떤 즉흥성, 지난 2018년 때 대법원에서 무죄 받았던 네. 것, 저희와의 지난번 생방송 인터뷰도 그것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일각 전해지고 있는데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너무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의 영역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선거법이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정치적 행위와 구체적인 정치적 발언이 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특히 이제 선거 당락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거법 재판이 좀 흘러가거든요. 대개 선거법 재판이 이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것이 그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또 그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렇게 이게 중요한 이제 설사 거짓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과연 저 과한 중한 이제 법원 판결을 받을 사안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기억의 영역은 다른 형사법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선거법에 있어서는 그 이재명 당대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 번 봐도 잘 기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번을 봐도 기억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억에 관한 영역을 가지고서 어떤 정치적 해석을 한다거나 또는
사법적 잣대를 가지고 재단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봐도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때 당시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이 가장 크게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됐고 또 이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만약 알고 있다면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양측에게 모두 다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해서 생방송 인터뷰 도중에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법원에서까지 이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